내게 이럴 수 있는 것이냐? 오랜만에 자매끼리 만나하는 인사치곤 좀 과격한 거 아닙니까, 언니? 내 너를 위해 왕위도 남편도 아바마마의 사랑도 다 포기했거늘 어찌 내게 남은 마지막 하나까지 다 뺏어갈 것이냐? 때는 신라 진평왕 제위 시기. 가자. 궁에서 한 여인이 은밀히 시체를 옮겨 나가는데 누구냐? 공주님. 시체를 빼돌린 자는 놀랍게도 신라의 공주 덕만이었다. 곧 돌아올 테니 비켜라. 예. 대체 궁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생했다. 여기 내려놓고 가보거라. 예. 시체를 무사히 민가로 빼돌린 덕만 공주. 그런데 이때 언니 깜짝 놀랐잖아. 가깝해서 죽는 줄 알았네. 어찌나 심하게 흔들리던지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니까. 어쨌든 너무 고마워 덕만아. 고맙긴. 그래도 아바마마께서 하시면 경을 치실 테니 자정되기 전까지 꼭 돌아와야 돼. 알겠잖니? 대체 천명공주가 위장까지 해가며 궁을 빠져나온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연모하는 이를 만나기 위함이었는데 용춘공 많이 기다리셨지요? 제가 사람들을 피해 나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매번 저 때문에 공주님께서 일이 번거로우신 것 같아 송구할 따름입니다. 제게 약조 하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주님 명이면 뭐든지 지킬 터이니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이렇게 항상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 말입니다. 공주님 팔에 이 완식을 묶어드렸을 때 이미 제 마음도 함께 묶어드렸습니다. 용춘공 이리들 보니 참으로 반갑소. 폐하, 공주님 드셨사옵니다. 아버지 진평왕의 부름을 받은 천명공주와 덕만공주. 오랜만입니다, 용수공. 그리고 용춘공. 용수와 용추는 선왕인 진지왕의 아들로 공주들에게는 오촌 당숙이었는데 몰래 시작한 사랑에 용춘과 천명공주는 서로를 더욱 애틋해했다. 폐하, 허면 서신들은 그만 물러가 보겠사옵니다. 그래. 아바마마, 용수공과 용춘공은 무슨 일로 부르신 것입니까? 이 애비에겐 아들이 없지 않느냐 해서 내 천명을 혼인시켜 사위를 왕위에 올릴까 하는데
그냥 장녀인 언니가 보위를 이으면 되는 일 아닙니까? 덕만아, 세상에는 여인이 할 일이 있고 사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느니라. 허면 아바마마, 용춘궁을 부마로 삼으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용춘궁은 장자도 아닌데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들리는 소문에 용춘궁이 학식이 더 풍부하고 그 인격 또한 고매하다 들었습니다. 내 진지하게 고민해보마. 천명공주는 연모하는 용춘과 혼인할 생각에 설레기만 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해? 언니, 큰일 났어.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뭐라고? 안 돼. 안 돼! 아바마. 공주님 오셨사옵니까? 진평왕과 용수는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걸까? 마침 네 가래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느니라. 여기 용수공이 네 지아비가 될 터이니 그래 알고 준비하거라.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 하였거늘 어찌 이 중한 일을 이리 쉽게 결정을 내리시는지. 생각해보니 여기 용수공이 성골에 가장 가까운 혈통 중에서도 장자가 아니더냐. 공주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명공주는 아버지의 말을 차마 거역하지 못했다. 언니, 언니나 나나 신라국의 공주로 태어난 이상 사랑만 쫓고 살 수 없는 운명이니 어쩌겠어. 부디 용춘궁은 있고 잘 살아, 언니. 그렇게 천명공주는 용수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원치 않는 혼인을 하게 됐다. 향이 좋은 차이옵니다. 식기 전에 드시지요. 고맙소 부인. 천명공주와 부마 용수공은 어서 나와 어명을 받으시오. 드디어 때가 온 모양입니다. 왕이 책봉에 관한 교지라 여기고 한껏 기대감에 부푼 부부. 천명공주와 부마 용수공의 지위를 박탈하니 두 사람은 오늘 안으로 월성을 떠나라는 어명이시오. 예? 우리 보고 궁을 떠나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아바마마께서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폐하, 궁을 떠나라니요. 소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이옵니까? 내 오랫동안 지켜보니 이 덕만의 자태와 위용이 왕위를 이을만 하더구나. 하여 둘째 공주 덕만에게 양위를 하려 한다. 천명의 남편이 아닌 덕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하는 진평왕. 대체 어찌된 일일까? 폐하,
한 잔 받으시지요. 그래, 우리 사위가 주는 술 한 잔 받아보자꾸나. 배야, 큰일 났사옵니다. 국경지대에서 연통이 왔사온데 고구려군이 북쪽 병정을 침범하여 우리 양민들을 학살하고 있다옵니다. 대책을 논의해야겠으니 대신들을 소집하라. 헌업해야. 이것은 비상사태이옵니다. 지금 당장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허나 아바마마, 속단하긴 이로옵니다. 최근 고구려 국경엔 가뭄이 들어 양식마저 부족한 지경이라 들었는데 전쟁이라뇨. 병경을 침범한 건 군사가 아니라 유민일 것입니다. 하면 어찌한다. 소녀가 가진 폐물들과 토지를 내놓을 테니 그것으로 고구려 국경의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내리시어 약탈을 막으시옵소서. 허면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고구려 유민을 도우란 말이냐? 만일 그리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아바마마의 백성이 되길 청할 것이오니 하나를 베풀고 둘을 얻게 될 것이옵니다. 내 딸 덕만이가 이리 지혜로운 줄은 내 미처 몰랐구나. 하늘 아래 어찌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겠느냐. 화근이 되기 전에 너희들을 출궁시키는 것이 왕실 모두를 위한 길이니라. 여봐라, 당장 이 자들을 끌어내거라. 결국 천명공주와 용수는 사가로 쫓김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진평왕이 덕만공주가 왕위를 이을 만한 제목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덕만아, 네가 앞으로 신국의 왕이 되려면 사사로운 정 따위에 연연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예, 아바마마. 이제 너도 본격적으로 왕위 계승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테니 충심으로 너를 보필할 자가 있어야 할 터인데. 저 아바마마, 소녀의 지아비는 소녀가 고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덕만공주가 염두에 둔 이는 언니 천명공주가 연모한 용춘이었다. 내 듣자 하니 용추는 천명공주가 연모하던 자라 하던데 괜찮겠느냐? 장차 신라의 구군이 달린 문제이옵니다. 어찌 사사로운 정에 연연하겠나이까. 용춘공이라면 능히 저를 보필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되옵니다. 결국 덕만공주는 언니 천명공주의 정인이었던 용춘과 혼인을 하게 된다. 덕만아, 용춘군과 내가 어찌 헤어졌는지는 덕만이 네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다른 이도 아닌 덕만이 네가 용춘공의 아내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용수와의 혼인 후에도 용춘을 마음에서 지워내지 못했던 천명공주. 하지만 덕만공주의 혼인으로 그 마음을 온전히 접게 된다. 그 사이 천명공주는 용수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고 이 아기가 바로 훗날 태종 무열왕 김춘추다. 우리 부부가 월성으로 돌아갈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왕이 즉위식을 앞둔 궁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매일 밤 보쌈한 사내들을 궁으로 몰래 들여왔던 것인데 부인! 용춘공께서 늦은 밤 어인일이시옵니까? 아녀자가 아니 곧 보위 올라 왕이 될 여인이 어찌 밤마다 색공주를 들여놓곤 이래 당당할 수 있단 말이오? 용춘공 눈엔 제가 색이나 밝히는 그런 여인으로 보이는 겁니까? 부인! 저는 곧 보위에 오를 몸. 헌데 어찌된 영문인지 후사를 잊지 못하고 있으니 이리 해서라도 후사를 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러는 것이냐? 소신 더 이상 궁에 있을 이유가 없는 듯하옵니다. 공주님은 오랫동안 모셔왔지만 자손을 보지 못하니 이는 다 제 부덕함 때문이옵니다. 하여 더는 모시지 못하겠사옵니다. 덕만이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그리 마음 먹었다면 붙여봐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국의 차기 왕으로서 명하노니 용춘공 그대의 출궁을 윤허하노라.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아니, 용춘이 떠나면 후사는 어찌 하려고 이러는 것이냐? 후사를 이을 사내는 또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덕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리 다시 만나뵙게 될 줄은 몰랐사옵니다. 덕만 공주가 남편으로 불러들인 이는 놀랍게도 언니의 남편인 용수였다. 인연이란 게 참 짓궂지요. 허나 어쩌겠습니까? 이제부터 용수공이 제 지압입니다. 덕만 공주는 성골에 가장 가까운 혈통인 용수를 지명했다. 당시 신라에선 왕의 명이라면 무조건 응해야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참으로 돌고 돈 인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빈 천명공주의 옆자리를 덕만 공주의 남편이었던 용춘이 채우고 있었다는 것. 아직 완식을 갖고 계신 겁니까?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시는 용춘공과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자매는 서로의 남편을 나눠 갖는 사상 최대의 스캔들을 일으키게 된다. 여왕 폐하납시오. 진평왕이 승하하자 덕만 공주가 보위에 올랐다. 그녀가 바로 한국사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이다. 그런데
네가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는 것이냐? 오랜만에 자매끼리 만나 하는 인사치곤 좀 과격한 거 아닙니까, 언니? 내 너를 위해 왕위도 남편도 아바마마의 사랑도 다 포기했거늘 어찌 내게 남은 마지막 하나까지 다 뺏어가는 것이냐? 지금 신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십니까? 하면 너는 내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 것이냐? 신국의 공주로 태어난 이상 사사로운 정따위에 휘둘려선 아니 된다 배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용춘공? 선덕여왕의 옆에는 천명공주에게 돌아갔던 용춘이 있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내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 것이냐? 신국의 공주로 태어난 이상 사사로운 정따위에 휘둘려선 아니 된다 배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용춘공? 천명공주에게로 갔던 용춘이 선덕여왕의 곁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뭘까? 뭐 하시는 겁니까? 이대로 못 가십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만난 인연인데 이렇게 쉽게 떠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떠나가시면 이 자리에서 자결하겠습니다. 용수 형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왕 폐하께서 제가 필요하다지 않습니까? 선덕여왕은 용수가 병사하자 용춘을 다시 불러들여 후사를 보려 했고, 이로 인해 천명공주는 또 한 번 비극을 맞게 됐던 것. 네가 왕이라고는 하나 어찌 다른 이의 정을 이토록 사사롭게 여기는 것이냐? 남편 둘을 3번씩이나 빼앗긴 한 여인의 심정을 단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것이냐? 이 왕자는 냉정해져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면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아가! 지금 행복하느냐? 네 곁에 있는 용춘공이 정녕 내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이냐? 언니는 매사 그게 문제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니 여염집 아내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니는 그렇게 평생을 사사로운 정에 연연하며 사십시오. 저는 신국의 진정한 여왕이 될 것입니다. 언니의 남자와 3번의 혼인을 한 선덕여왕. 당시 풍습이라고는 하나 두 자매가 일으킨 스캔들은 지금도 두고두고 회자가 될 만한 큰 사건이었다. 때는 조선 태종 제위 시절, 상왕의 애첩 초궁장이 한창 단장 중인데 상왕께서 많이 늦으시려나. 가만, 어떤 색이 어울릴지 모르겠구나. 분명 전부 다 잘 어울릴 것이옵니다. 그래 가자.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과연
타인보다 먼저 초공장의 처소를 찾은 자는 누구일까? 뒤늦게 도착한 상왕. 무언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는데 거긴 누구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상왕전하! 과연 궁에 침입해 상왕의 여인을 겁탈한 자는 누구일까? 당시 조정은 태종을 대신해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정사를 돌보는 일이 잦았는데 이 상소는 개경에 계신 아바마마께서 돌아오시면 그때 따로 말씀 올릴 터이니 아니, 대사왕께서는 잠시 보류하시지요. 알겠사옵니다. 세자자. 저는 주강에 있어 이만 조례를 파하겠습니다. 세자! 상왕 전하께서 여긴 어인 일이시옵니까? 주상은 언제쯤 돌아온다고 하더냐? 어찌 그러시는지요? 무슨 일 있으시옵니까? 간밤에 내 애첩이 처소에서 겁탈을 당했느니라. 예? 궁에서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더냐? 많이 놀라셨겠사옵니다. 제가 해결하겠사오니 그분을 모셔와 주시겠사옵니까? 어젯밤 일 얘기 들었사옵니다. 충격이 크시지요? 예, 저하. 어서 시작하자꾸나. 예, 상왕 전하. 혹 그자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자, 힘드시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그놈은 덩치가 크고 얼굴은 둥글면서 입은 두터웠는데 또 뭘 보았느냐? 화롱불을 끄는 바람에 잘 볼 수 없었사옵니다. 가만. 근데 분명 호롱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는데 어찌 호롱불이 꺼져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소첩, 정신이 없어 잠시 헛소리를 하였나 본데 정말 아무것도 본 것이 없사옵니다. 초공장의 진술이 이처럼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궁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초공장. 무슨 일인 걸까? 어찌 여기로 부르신 geb니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이는 바로 양녕이었다. 아까 낮에 많이 당황하였느냐? 하마터면 상왕 전하께서 눈치챌 뻔하지 않았느냐? 세자와 상왕의 첩인 초공장.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인 걸까?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찌 그러느냐? 내 기별도 없이 왔다고 지금 항타를 부리는 게냐? 상왕 전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러다가 들키기려다 하면
어쩌려고 이러시옵니까? 알고 보니 전날 밤 초공장은 겁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세자와 은밀한 시간을 보냈던 것. 실제 역사서에도 양녕대군이 세자 시절 상왕의 애첩과 무리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궐에선 이미 두 사람의 추문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가운데 그간 궁을 비웠던 태종이 돌아왔다. 세자, 내 궁을 비우는 동안 별일 없었느냐? 예, 아바마마. 평안하였사옵니다. 전하, 상황 전하 대천. 내 이놈, 니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형님, 갑자기 무슨 일이옵니까? 그 손 그만 놓으시지요. 주상,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아느냐? 내 첩과 사통하고 날 기만했단 말이다. 뭐라? 주상, 피부치까지 죽여가며 이 자리에 올랐으면 자식 교육만큼은 똑바로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폐륜을 저지른 놈을 세자라니 나라 꼴이 어찌 되겠느냐? 형님, 이놈 교육은 제가 시킬 터이니 형님께서는 그만 물러가 계시죠. 낸 이놈을 예의주시할 것이니 처신 똑바로 하거라. 대체 왜 그랬느냐? 어찌 세자가 만나선 안 될 여인만 만나 이 분란을 일으키냐 말이다. 아니옵니다. 수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오라.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번은 기생을 데려와 그 사달을 내더니 도대체 너는 왜? 하면 이번에도 또 그럴 작정이십니까? 뭐라? 이번에도 또 그럴 작정이시냔 말입니다. 대체 이들 부자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년 전 궁에 몰래 기생을 들였다가 발각된 세자. 멈추십시오! 아마마마, 제발 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소자의 첫 정인이란 말이옵니다. 내 이놈! 기생 따위한테 정인이라니! 세자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는 아니 된다 그리 일렀거늘 어찌 그리 철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다고 어찌 이 아이를 노비로 만드신다는 겁니까? 뭐더라고 있는 거냐? 당장 끌어내지 않고! 아마마마! 세자 아마마마, 제발 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마마마. 그 후 세자는 반항이라도 하듯 숱한 여인들과 추문을 일으켜 왔는데 세자, 너는 이 나라 조선이 개국한 이래로 최초로 세워진 적통 왕세자니라.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겠느냐. 만약 이 시간 이후로 또다시 여자 문제를 일으킨다면 내 너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야. 아바바바! 결국 태종은 상왕의 여인인 추공장을 궁 밖으로 내치고 양녕에게도 근신을 명했다. 태종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세자 양녕의 주색잡기는 더욱더 대담해졌다. 그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걸박 기생집까지 출입하곤 했는데 월양아. 네.
아바마마께 꾸지람을 들어 울적했는데 여기 와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하면 좀 더 계시질 않고 어찌 이리 급히 가시는 겁니까? 내 월담이라도 한 걸 걸리면 이 기생집은 물론이고 월양이 너 네 목도 달아날 텐데 괜찮겠느냐? 구중 궁궐에 갇혀 맘대로 술 한잔 못하는 신세, 이게 바로 세잔이라. 주변에 지나친 기대에 지쳐있던 그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양령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버리는데 송구하옵니다. 역시 저하께선 미인을 놓치는 법이 없으시옵니다. 누군지 수소문 해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저하라 해도 쉽지 않을 때 다옵니다. 쉽지 않다니 더 갖고 싶어지는구나. 원래 귀한 것이 갖기 힘든 법이지. 또다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양령. 과연 그녀와 인연이 닿을 수 있을까? 감히 내가 보낸 걸 돌려보내. 역시 보통은 아니구나. 저하, 그러다 또 전하께서 하시면 어찌하려 이러시옵니까? 내 지금까지 가지고 싶은 걸 놓친 적이 없다. 잠자코 보고만 있거라. 첫눈에 반한 여인에게 퇴짜를 맞고만 그가 서찰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걸 보내거라. 과연 세자는 이 서찰로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저를 이리도 기히 여겨주시어 황송하옵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저하를 성심으로 모시겠나이다. 드디어 네가 내 마음을 받아주었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결국 양령은 서찰 덕분에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다. 널 이대로 보내고 싶지가 않구나. 소첩, 오늘 밤은 너무 늦어 그만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느니라.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그녀를 아껴주겠다 마음먹은 세자 양령.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시작도 하기 전 큰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아바마마, 야, 이놈들!
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야? 아바마마, 소자 약관이 넘은 지 오래이옵니다. 아니, 이제 여인은 제 마음대로 취하도록 윤호해 주시옵소서. 뭐라? 네 마음대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지 잘 알면서 윤호를 하라는 것이니까? 어서 그자를 데려오너라. 어찌 네 놈이... 태종이 데려온 이 남자는 누구일까? 어리야. 서방님. 알고 보니 양령이 데려온 여인 어리는 이미 한 관료의 첩이었던 것. 또다시 세자 양령이 충운을 일으킨 것이다. 세자 네놈이 남의 여자를 뺐는데 취미가 붙은 모양이로구나. 잘못했사옵니다. 아바마마, 나 이번만은 정말 제 진심이옵니다. 믿어주시옵소서. 진심이라. 아니, 더더욱 궁에 둘 수 없느니라. 뭐 들었냐? 이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 저와 안 된다. 저와 안 된다. 아바마마. 저와. 태종은 부녀자였던 어리를 서둘러 출궁시켜 충운을 잠재웠다. 어리와의 사랑을 채 키워보지도 못한 채 떠나보내고야만 양령. 그 어느 때보다 상심이 컸는데 세자저와 귀만로 대감 드셨사옵니다. 세자가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에 참다 못한 장인 김한로가 그를 찾아온 것. 장인어른 하셨습니까? 좋아. 이기지도 못할 술을 어찌 이리 드신 겁니까? 네, 장인어른 뵐 면목이 없습니다. 세자빈에게도 미안해한다. 꼭 전해주십시오. 당황하는 서희를 보며 김한로의 고민도 점점 깊어졌다. 그로부터 1년 후 모처럼 태종과 양령 두 부자가 자리를 함께 했는데 요즘 시강원에서 세자 네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과찬이시옵니다. 그래, 요즘 글 공부에 매진한다고 하니 내 물어보마. 세자, 너는 군주의 도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군주는 저울추와 같아서 무엇이든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하며 탈의가 되어 만 백성이 건널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제야, 이 예비는 네가 성군이 될 것이라는 꼭 그리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느니라. 1년 사이 양령은 오랜 방황을 끝내고 모범적인 세자로 거듭난 것이다. 이 탐나에서 진상한 밀가면이 먹어보거라. 예, 아바마마. 어찌 그러고 있느냐? 아바마마, 소자가
이 밀감을 좀 가져가도 되겠사옵니까? 왜 그러느냐? 실은 소자의 처소에 있는 내관 하나가 알아누워서 요즘 도통 밥을 입에 대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그래, 다 가져가거라. 소자, 그럼 일어나 보겠사옵니다. 우리 세자가 아랫 사람들까지도 챙길 줄 알다니 그간 근신하며 깨달은 것이 많았었나 보구나. 탐나에서 온 밀감이다. 어서 먹어보거라. 그런데 뭐라? 그 말이 정녕 사실이랬다. 전하. 세자 양령이 또다시 궁의 여인을 부른 사실을 알게 된 태종. 대체 양령과 함께 있는 이 여인은 누구인 걸까? 놀랍게도 양령이 궁에 들인 여인은 바로 1년 전 쫓겨났던 어리였다. 이놈의 정령. 니놈이 여태 아이를 속인 것이었다. 분명 1년 전 헤어졌던 두 사람. 그들이 어떻게 궁에서 자식까지 낳고 살 수 있었던 걸까? 아바마마, 니놈이 여태 아이를 속인 것이었다. 1년 전 궁에서 쫓겨났던 어리는 어떻게 궁으로 다시 돌아온 걸까? 사내들 연정은 한때이옵니다. 근데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신 세자께서 한낱 연정 때문에 일이 무너지셔야 되겠사옵니까? 들여보내시게. 김한로는 임금의 눈밖에 난 사위를 위해 장인으로서는 어려운 결심을 해야 했는데 저하. 저하. 세자 저하. 어리야. 이 얼마만이더니. 김한로는 사위의 정인인 어리를 궁녀로 위장시켜 몰래 입궁시켰고 덕분에 두 사람은 재회할 수 있었던 것. 여봐라, 당장 어리를 궁 밖으로 내치고 어리를 궁에 들인 김한로 대감을 파직하라. 안 된다. 어리야, 안 된다. 어리야. 역사서에 따르면 이 일로 태종은 세자를 내쫓고 만나지도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해진다. 아바마마! 소자가 사랑한 여인과 아이를 낳은 것이
이리 큰 잘못이옵니까? 뭐라? 아바마마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모든 여자를 다 취하시면서 어쩌여 소자에게만 아니 된다 하십니까? 네놈이 지금 실성을 한 게로구나. 원래 영웅은 여인을 좋아하는 법이라 하였사옵니다. 한나라 고조도 평생 여색을 탐했지만 천하를 평정하였지요. 근데 어찌하여 아바마마께서는 소자의 섭하나를 그마시어 이리 많은 걸 이루려 하시옵니까? 세자, 지금 네가 이 애비를 접을 수도 있다. 겁박을 하는 것이더냐? 겁박이 아니옵니다. 아바마마께서 끝까지 어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소자 이 궁을 떠날 것이옵니다. 세자, 세자. 결국 아버지 태종의 인내심도 극에 달하고 말았다. 네 생각이 정이 그러하다면 내 더 이상 널 지켜줄 수가 없구나, 세자. 미안하다. 오늘부로 세자를 폐하노니 폐위된 세자는 사양할 양, 평안할 영자를 써서 양령이라 부르라. 이로써 양령은 무려 15년간 불리던 세자라는 칭호를 내려놓게 된다. 실제로 태종은 양령을 폐위시킨 후 목이 메일 만큼 통곡하며 슬퍼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폐세자가 된 양령대군은 한양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그의 아우인 충녕대군이 세자 자리에 오른다. 한편 궁에서 쫓겨났던 어린은 양령대군이 폐세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뒤늦게 어리의 죽음을 알게 된 양령대군. 인생은 일참 축몽이라더니 세자 자리도 여인도 모두 허망한 꿈이었구나. 조선 최초의 적장자 출신 왕세자를 조선 최초의 폐세자로 만든 최악의 스캔들. 그것은 사랑에 미친 왕세자의 순정이었을까? 아니면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양령대군의 일탈이었을까?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김준우입니다. 방금 양령대군의 파란만장한 러브스토리를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실제 양령대군은 조선 개국 이래 최초로 적장자 왕세자라는 대단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정비에게서 낳은 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던 최초의 사례였던 것이죠.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는 왜 파란만장한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사관원에서 태종 이방원에게 아뢰기를 양령대군은 학문의 뜻이 없으니 학문을 더 권하고 가르치소서라고 아뢰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친구들을 사귀는 바람에
밤이면 밤마다 월담을 해서 술을 마시고 심지어 여색을 즐겼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셨던 초궁장과 어리 같은 부녀자들과 무리를 일으키는 바람에 세자로서의 품위를 잃고 양녕대군은 곧 폐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의 폐세자 사건에 또 다른 해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바로 동생 충녕대군에게 세자 자리를 넘기기 위한 자작극이었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문신인 김시향이 쓴 자해필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양녕이 세자로 있을 때 태종이 충녕에게 뜻이 있음을 알고 양녕이 일부러 미친 척하여 태종의 미움을 사 폐위당하고 바로 충녕대군이 세자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기록이죠. 물론 혹자들은 이 설을 두고 태종과 양녕대군 그리고 세종의 관계를 아름답게 보고자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양녕대군이 폐위된 후 세종대왕은 양녕대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끝까지 그를 도왔다고 합니다. 태종은 폐위된 아들을 위해 양녕이라는 두 글자를 하사합니다. 글자 그대로 양보해서 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가 과연 성군인 세종대왕을 위해 스스로 자리를 양보한 것인지 아니면 방탕한 생활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두 형제의 엇갈리는 운명과 조선 최고의 스캔들, 그 진실은 오직 단 한 사람, 양녕대군만이 알고 있겠죠.